예, 이번 시간에는 그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스크립트의 구성 원리는요, 크게 보면 이제 뭐, 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단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도입부, 도입부, 그 다음에, 상담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사. 예, 뭐, 감사하다는 표시로, 이제, 의견을 좀 전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굳이 하나를 더 한다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인사까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객하고 대화를 했으면 뭔가 자료가 남았겠죠. 그런 자료를 갖다 정리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 도입부에서는 먼저 자기소개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인바운드가 아니라 이제 아웃바운드입니다. 아웃바운드. 예.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그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고객에게 당연히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 및 첫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뭐뭐은행 상담원 뭐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자기소개를 했으니까 고객이 누군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이제 쿠셔너라고 해가지고요. 실례지만 예. 뭐뭐뭐 고객님이십니까? 뭐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고객이 맞는데요? 예, 어떤 일이시죠?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제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왜 걸었는지 목적을 말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금융상품을 안내드리고자 전화드렸는데요. 어떻게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양해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빼먹지 않고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재시일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하는 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진행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고객 정보 수집을 위한 탐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요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금융 상품을 갖다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고객이 지금 현재 뭐 어떠한 상태로 금융 상품을 갖다 선택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재테크 좀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전 그냥 정기 적금 들어놓고요. 뭐, 예금 하나 하고,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제 고객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켜 주고자 하는 어떤 상품을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정기예금을 뭐뭐 펀드로 전환하시게 된다면, 이자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출시한 그 이벤트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어떤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뭐 대부분 아마 고객이 거절하죠. 누가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러면 바꿀게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고객이 거절을 하는데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뚝 끊지 마시고 좀 더 혜택을 강조하거나 혹은 다시 권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보게 되면 다시 권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타사 펀드 대비 높은 수익률도 보장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및 감사 인사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뭐
의사결정을 했다. 즉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 저축예금 뭐뭐를 뭐뭐 펀드로 전환 가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그 어떤 그 상품을 혹은 어떤 상품을 사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예. 고객들도 좀 안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어떤 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할 때 군대에서는 이제 복명복창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서 뭐 중대장이 뭐 복사 10장 해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예 복사 10장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복명복창하게 되면 뭐 시키는 사람이나 혹은 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나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대장은 잘 시켰는지, 그 다음에 심부름한 사람은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거래와 소개 등의 부탁. 그래서 뭐 모모펀드로 높은 수익을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은행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 내용 전달 및 마지막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뭐은행 상담원 뭐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뭐 이거대로 그대로 쓰라는 건 아니고요.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어떤 사항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드 스크립트 구성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보다는 좀 스크립트가 이제 덜 중요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자마자 텔레마케터가 고객에게 뭐 너 누군데 전화했니? 뭐 이렇게 어쨌든 고객에게 물어보면 안 되죠. 아무리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어도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뭐은행 상담원 뭐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바운드라고 하더라도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저는요 거기 뭐 펀드가 있다고 해서 전화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펀드 말씀이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전화를 건 그 고객들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파악한다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혹은 어느 정도 그 고객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해야만 그것에 맞는 또 상담을 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펀드 말씀이십니까? 편리한 상담을 위해 몇 가지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성함 혹은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전화 건 고객이라면 뭐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어쨌든 이름만 혹은 전화번호만 이야기해도 텔레마케터 그 화면에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쫙 뜨겠죠. 예. 그걸 보고 이제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진행합니다. 왜 전화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접수합니다. 뭐 전화를 하는 경우가 기분이 좋아서 이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되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이제 불만을 클레임을 갖다가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친절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예약을 접수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은 이 고객이 왜 전화를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일단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파악했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고객의 오해가 있었거나 뭐 그런 경우라면 이제 반론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른 상담 내용 처리하고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반론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와 재확인입니다. 상담 내용을 재확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명복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정리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고객도 좋고 우리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입 신청 감사합니다. 뭐뭐저축예금 뭐뭐를 뭐뭐 펀드로 전환 가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펀드로 좀 가입을 전환을 좀 해달라고 뭐 요청한 모양이죠. 그러면 뭐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 뭐뭐 펀드로 전환을 가입해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고객이 굉장히 안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입니다. 그래서 추가 문의 여부에 대한 탐색.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표시와 마지막 인사. 저는 뭐뭐은행 상담원 뭐뭐뭐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작성 시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앞에 나왔던 스크립트의 어떤 작성 원칙도 있거든요. 그 작성 원칙을 좀 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크립트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고객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 혜택과 신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품이 나한테 별로 혜택도 없고 이게 뭐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겠죠. 혜택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어체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과장하는 것을 위험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전달한다. 사실만 전달하면 됩니다. 괜히 과장돼 가지고 과장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고객과 이제 대화를 할 때는요, 꼭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면 고객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어떤 게 자신에게 좀 더 혜택을 가는 정보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2, 3분 이에 너무 길어지는 거는 솔직히 안 좋죠.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말을 많이 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빨리 끊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황과 시기에 적절하게 수정 보완할 수 있어요. 우리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반드시 감사 인사로 끝을. 이거는 뭐 꼭 굳이 텔레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당연히 끝마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관된 내용으로 논리적인 줄거리를 만든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어떤 상담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의 흐름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